제가 잠시 시장조사 차원으로 도쿄를 다녀왔는데요. 일본은 현재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 보기 위해서도 다녀왔습니다. 요새 도쿄는 패션 유튜버나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쇼핑하시는 것들도 자세하게 다루셔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중간중간 다니면서 찍어두었던 영상을 조합해서 만들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4-5년 만에 도쿄를 방문했는데요. 그간 도쿄에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2018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보자면 우선 제일 큰 변화는 미야시타 공원인데요. 예전엔 풋살과 농구장, 스케이트장을 나이키에서 지원해줘서 나이키파크로도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도쿄올림픽 때 이곳을 세 단장시켜서 몰처럼 바뀌었습니다. 안에는 명품부터 키스 매장까지 다양하게 입점되어 있고 옥상에는 공원처럼 조경을 해놓은 게 특징인데 호텔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참 많이 나왔던 히로시의 프라그먼트 협업한 스타벅스도 이곳에 위치해 있네요. 공원 내 지어진 스타벅스 3호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팔코 백화점 세단장이 있었고 그레이세 매장이 요새 핫하다고 해서 가보았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가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체 해외 나가서 몰 구경하는 걸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보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매장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다이칸야마의 스토시는 없어지고 시부야에 생긴 점이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갔을 땐 이제 스프링 제품들이 드랍되고 있던 시점이라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미야시타 파크 1층에 키스 매장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통유리를 사용해서 채광이 좋게 매장을 잘 꾸며놨는데 이 몰 안에선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팔라스 발맨 날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뭐 볼 게 없어서 패스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도쿄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 매장은 비지빔 제너럴 스토어였습니다. 사실 비지빔은 가격이 좀 센 브랜드 중 하나라 구경만 잠깐 하고 나올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매장의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음악도 나오지 않는 이 제너럴 스토어, 음악이 없는 게 보는 사람으로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평화로워서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외관부터 정원하며 너무 멋있었던 매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특이한 매장인데요. 여기를 특이한 매장이라고 해야 할지 뭐 이상한 매장이라 해야 할지 아무튼 요새 핫한 캐피탈인데요. 캐피탈은 분위기가 좀 남달랐습니다. 히피 감성을 추구하는 건 알겠지만 물건 진열 같은 걸 봤을 땐 구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캐피탈 매장 세 곳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각기 다른 분위기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품절된 상품은 매장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캐피탈도 저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 와중에 제 친구인 도쿄털보 얘 구매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몰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매장인데요. 네펜데스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체 한국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니들스에 폴리팬츠 입고 아디다스 쌈바 신었다 하면 일단 한국분이었습니다. 근데 핏도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국내보다 다양한 셔츠 제품들을 보실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남이서팔 가방을 유심히 보았지만 안에 수납 구조가 좋지 않아서 패스, 거의 뭐 산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매장으로는 매장 내 촬영이 안 됐지만 네이버우드는 여기가 중국인가 할 정도로 중국말밖에 안 들렸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장은 유나이티드 에러우즈 뷰티 앤 유스 매장인데요. 일단 여기는 매장의 분위기도 깔끔하고 멋있지만 옷이 딱 보기 좋게 DP가 되어 있다 할까요? 눈이 편안할 정도의 수량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보기 좋을 정도의 옷들과 신발만 정돈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드디어 득템을 하나 했는데요. CE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과한 그래픽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요. 요새 점점 CE도 저 같은 니즈를 파악한 걸까요? 자켓에 그래픽 요소를 제거한 의뢰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게다가 30% 할인한 제품을 픽스 리폰도 받다 보니 국내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였습니다.
W탭스 매장이 이전을 하였는데요. W탭스 랩스로 변경되어 예약제로만 받습니다. 문제는 일본 지역에 핸드폰이 없다면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유니온 도쿄 쪽으로 가시다 보면 빅러브, 레코즈 하라주쿠 음반 가게가 있는데요.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서 해외 나가면 레코드샵은 방문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감각이 있으신지 매장 로고 폰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올드 잉글리시 폰트로 써놨는데요. 저도 모르게 굿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바에서 먹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카냐마에 있는 치타야 서점, 여기는 무조건 도쿄 올 때면 한 번씩 오게 되는 곳인데요. 일본 서적을 구매하기보단 구하기 힘든 해외 잡지, 디자이너 잡지 등등 해서 각종 자동차, 오토바이 및 라이프 스타일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젠 타투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 몸에 타투 하나만 있으면 갈 수 없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도쿄 온천입니다.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씩 생기는데요. 일본에선 타투 프렌들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간 곳은 메구로구에 있는 코메이센 대중온천인데요. 가격은 저렴한 500엔. 뭐 크진 않았지만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노천탕도 작게 있어서 도쿄 여행 가시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매장이 있는데요. 바버샵입니다. 일본에는 미용실, 바버샵이 엄청 많았는데요. 나중엔 일본에서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까지 올 때만 해도 한국 브랜드를 입는 일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디네댓, IF 스튜디오 등등 옷들을 입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털보의 도움으로 일본 내 규모가 있는 스트릿 브랜드에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일본도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이 하향세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일본 내에도 MZ세대들은 좀 더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찾다 보니 국내 스트릿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마디도 있지 않았습니다. 도쿄를 가서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옷을 더 잘 입는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일본이 멋있다고 느끼는 점은 유행에 덜 민감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 프리스? 프리스 소재로 위아래로 이런 거 라인업으로 요새 일본 엄청 떴었거든. 다양한 문화가 일본 내에는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개성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브랜드들 위주로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코디했을 때의 조화보단 옷 자체에만 신경을 쓰고 만들어서 그런지 옷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디테일이 섬세하고 개성이 강해서 이쁘지만 풀착장으로 입고 보면 좀 어색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눈, 코, 입은 이쁜데 조화가 안 되는 얼굴처럼 아무튼 그랬습니다. 한편으론 국내 브랜드들은 서로 로고만 가리면 어느 브랜드인지 알기 쉽지 않을 만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개성을 밀고 나가도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럽기도 한 점이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매번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하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어봤는데 아무래도 흔들림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많이 쓰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요. 이래서 여행 유튜버들이 고프로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도움으로 영상을 하나씩 껴맞춰서 제작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찍어두고 있어. 너 사게 만들라고.